기초 탄탄 기초용어 특강의 강용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기초용어는 바로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점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 시점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화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스마트폰을 좀 많이 했나 봐.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안경에 시점이 맞지 않네. 친구야, 시점? 이럴 때는 초점이라고 하지. 그렇구나. 너 이 작품 봤어? 이 작품 이거 1인칭 주인공 초점이야. 친구야, 그럴 때는 시점이고 시점. 우와, 너랑 정말 이야기의 시점이 안 맞는데? 친구야, 그럴 때는 이야기의 초점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야. 흥치뿡! 자, 이런 상황입니다. 두 친구가 잘 화해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점에 대한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를 보면 비교적 우리 친구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한자입니다. 시자는 볼 시고요. 점은 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만 봤을 때는 뭔가 보는 점, 보는 측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시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 시라는 한자 알 텐데요. 보다, 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떠있던 비행기가 시야에서 사라졌어. 자, 시야의 시입니다. 우리 흔히 시야라고 한다면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야, 볼 시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인데요. 우리 친구들 많이 공감할 만한 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볶이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 시선의 시가 되겠습니다. 눈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이겠죠. 시선의 시. 이 시자는 여러분 시력에도 쓰이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요. 보다, 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점자입니다. 왠지 이거 리듬감 있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점으로 끝나는 말은 장점, 단점, 강점, 약점, 공통점, 차이점, 문제점, 관점. 점이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네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알만한 용어들입니다. 장점, 단점, 강점, 약점, 공통점, 차이점, 문제점, 관점. 자, 이 점자는 점자가 되겠습니다. 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어떤 측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시간 단위를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시점은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전달자가 작품 속의 내용을 바라보는 위치라고 했습니다. 위치. 흔히 이야기의 전달자를 서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위치나 시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야기를 서술하여 나가는 어떤 방식이나 관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술자의 개념 다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서술자 개념 같이 보겠습니다.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 소설의 사건을 이야기해 나가는 주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흔히 시에서는 뭐라고 하죠? 시에서는 화자, 시적 화자라고 하고요. 우리 소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시점이 사용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예문은요.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으면 1인칭 시점, 이야기 밖에 있으면 3인칭 시점이다. 이럴 때 지금 시점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이렇게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렇게 결합돼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안에 있을 때는 1인칭이구나, 밖에 있을 때는 3인칭이구나. 이 개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시점이 사용된 또 다른 예문인데요. 방금 본 것처럼 1인칭 시점은 나, 우리와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고 3인칭 시점은 그, 그녀,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라는 예문이 나왔습니다. 1인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나 우리, 3인칭은 그, 그녀,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사용되는구나.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사용된 시점이란 용어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점이 사용된 예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관찰한 내용만 서술하면 관찰자 시점이고 관찰자 시점. 인물의 마음까지도 서술하면 주인공 시점이거나 전지적 시점이다라는 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1인칭, 3인칭에 결합되는 시점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찰하는 시점이겠죠. 그 다음에 속마음까지 파악하는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적 시점, 모든 걸 알고 있는 시점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용어를 만나면 아하, 1인칭이니까 서술자가 이야기 밖이 아니라 안에 있구나. 또 나 우리와 같은 말이 나오겠구나. 또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나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구나. 예를 들어 일기 같은 걸 떠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야기의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전달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서술자라고 공부했습니다. 이야기의 전달자가 작품 속의 내용을 바라보는 위치다라고 한 거 기억하시고요.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나 시각이라는 개념 잘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풀어서 설명해 봐요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1인칭이니까 작품 안에 있고 나 같은 경우가 나오겠구나. 관찰자 시점이니까 관찰하는 그런 입장이나 위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3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시점을 구분해 보라고 했어요. 3인칭이니까 이야기 밖에서 얘기하겠구나. 관찰하는 입장은 관찰자 시점. 그리고 전지적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걸 바로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도 우리 친구들이 같이 구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점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용어로 인사드릴게요. 안녕!